그러니까 경쟁자라고 생각을 절대 안 해요. 그분들이 저보다 돈을 많이 벌어 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생겨야죠. 작년에 건 정산이 됐나요? 중형차 정도? 중형차 한 다 합치면 한 30억 정도 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꿔주는 남자. 네, 맞습니다. 예. 간단히 자기소개 좀 해주셔도 돼요? 저는 그 마케팅업을 하고 있고 마케팅 쪽에 책 2권을 낸 작가로 좀 활동 중인 이균자라고 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들었는데 네, 맞아. 감사하게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럼 베스트셀러 된 책 제목이 뭐예요?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영혼으로 시작해서 월 1,000만 원 버는 블로그. 블로그 관련된 글을 쓰시는 거예요? 예, 예. 제가 블로그 관련돼 가지고 11년째 제 마케팅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사무실 가시는 건가요? 네, 이제 사무실 들어갑니다. 근데 보통 마케팅은 서울에서 많이 하지 않나요? 주 무대가 이제 부산이고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씩 올라가긴 하는데 최근에는 온라인이 이제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온라인에서 소화를 합니다. 밥 네. 먹었다. 사무실이 여기 공유 오피스에 있어요. 예. 제가 원래 사무실을 따로 이제 하고 직원들 두고 이제 일을 하다가 사실 적자를 많이 봐서 직원들을 두고 할 때는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최근부터 이제 공유 오피스에서 혼자서 하니까 너무 외로워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젊은 기운도 많이 느낄 수 있고 해서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출간한 책입니다. 지금. 심플하네요. 네, 심플하고 저는 보통 이제 혼자서 하기 때문에 이제 노트북이나 이런 거는 자동으로 이제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고요. 노트북이 저 대신 이제 일을 직원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게 자동화로 많이 돌려놨습니다. 작가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아서 일을 하고 있다. 네. 그 무슨 저는 까기도 하고 마케팅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취합을 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일일이 앉아서 다 취합을 할 수 없으니까 노트북이 알아서 하게끔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을? 출근하면 제일 먼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는 게 일단 첫 번째 업무고요. 뭐 신청을 몇 명 했는지 뭐 이런 기준으로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마케팅 사이트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강의는 또 얼만큼 또 잘 되고 있는지. 지금 이거는 강의 지금 2군데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수강생이 5,000명 넘네요. 좀 많이 봤죠. 이거는 지금 오픈한 지 2달 된 강의고요. 밑에는. 네, 이렇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고도 또 다른 사이트에도 제가 강의가 지금 총 5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다른 걸 되게 많이 하시는데 본업은 언제 하세요? 본업은 말 그대로 프로젝트 느낌이기 때문에 뭐 들어오면은 한 달 아니면 2달 정도 바쁜 거고요. 그 외에는 제가 파이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부업들이나 이런 걸 위주로 많이 하는 겁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직장인처럼 뭔가를 계속 꾸준히 돈을 버는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한 번 할 때마다 많이 버는 느낌. 지금 파이프라인이 많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작가다 보니까 작가로서의 또 수익이 있어요. 작가는 1년에 2번 들어옵니다. 이 인쇄비가 1년에 2번 들어오다 보니까 6개월 다니니까 그건 매달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또 한 번씩 들어올 때 있어요. 큰 돈이. 기분이 너무 좋죠. 베스트셀러 작가 인쇄는 어느 정도? 요즘 베스트셀러 기준이 많이 낮아졌더라고요. 저도 제가 베스트셀러 됐다길래 내가 어떻게 베스트셀러지라고 했는데 팔리기는 좀 많이 팔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기준에 비해서 한 수십 배 정도 많이 팔린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작년에 건 정산이 됐나요? 됐죠. 네. 얼마나? 중형차 정도? 중형차? 네, 그 정도 느낌이. 제네시스 정도? 그거는 국산이지만 프리미엄 브랜드고 그냥 일단 현대나 기아 정도. 그 정도는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크게 부업으로 이제 수익을 올리는 게 이제 제가 체험단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단 사이트? 네. 그게 뭐예요? 체험단이라는 건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매장을 오픈하거나 하면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매장 사장님 입장에서는 홍보할 길이 없어요. 방법도 모르고요. 근데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게 블로그 체험단을 하게 돼요. 블로그 마케팅. 그러니까 블로그가 내 매장에 방문을 해줘서 내 매장의 거를 체험을 하고 블로그 글을 적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을 파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식당, 뷰티 뭐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안 하는 곳이 없다고 봐요. 그 체험단을 어떻게 그걸 어떻게 돈을 버신다는 거죠? 체험단 사이트를 운영하는 그 주목적은 이 광고주가 블로그를 좀 보내달라고 했을 때 그 블로그를 모집해야 되는 그 마당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그라운드를 체험단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곳에 광고주가 원하는 그 캠페인을 올려두면 블로그들이 신청을 합니다. 만약에 5명을 보내달라고 했다면 5명을 모집을 한다 하면 블로그들이 괜찮다 싶으면 신청을 해요. 그럼 그곳에서 5명을 선별을 해서 보내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광고주하고 체험단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운영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결을 한다고 하는 게 맞죠. 뭐 약간 브릿지 같은 느낌? 근데 이게 좀 괜찮은 게 제가 이 부분도 거의 대부분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은 정확하게 얘기 드리면 목요일 하루 중 2시간을 일을 해요. 일주일에? 일주일에요. 딱 그 시간만 일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머지는 알아서 해줍니다. 자동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진정한 부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보여드릴 수 있죠. 이게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고요. 실제로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게 이렇게 캠페인을 올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광고주가 하나하나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광고주라 하면 식당? 네, 아까 식당도 있고, 방탈출 같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제품을 제공해 주는 거, 뭐, 피부, 뷰티 쪽, 뭐, 여러 가지가 다 있겠죠. 개별 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캠페인 관리라고 있어요. 지금 현재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광고주들 모집하는 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럼 이곳에서 보통 처음에 등록할 때는 새롭게 하나 신규로 등록을 해야 되지만 그다음부터는 복사를 하면 돼요, 그냥. 어차피 광고주가 뭐 5명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뭐 10명, 20명, 30명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계속 모집할 때마다 새롭게 등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복사를 해서 똑같은 페이지를 계속해서 생성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간단하죠, 엄청. 하나의 광고주를 만들어서 나중에 내용 비슷하니까 카피하고 날짜만 변경하면 돼요. 모집하는 날짜 이런 것들만. 그래서 여기 보면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복사 버튼이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시면 복사가 돼요. 코드만 이렇게 바꿔주면 위에 거를 그대로 복사만 하면 끝난 거예요. 그럼 그대로 가져가서 등록하게 하면 돼요. 그럼 캠페인이 자동으로 등록되니까 이 일을 반복을 해주는 거죠. 광고주가 계속 있다면. 그래서 내가 20명을 데리고 있고 40명이 데리고 있다 하더라도 재등록하는 시간은 얼마 안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시간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일주일에 2시간만 일을 하니까 퀄리티가 엄청 낮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광고주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동화가 정말 필요하다. 근데 광고주도 모아야 되고 네. 블로그도 끌어 모아야 되고 네. 그걸 어떻게 해요? 일단 DB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DB라고 하면 뭐 또 불법적인 DB 아니냐, 뭐 어디 개인정보 수집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DB가 아니고요. 공개되어 있는 DB예요. 왜냐하면 업체들이 본인들이 연락을 달라고 공개되어 있는 일을 인터넷만 검색해도 나오는 정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취합을 한 DB를 저는 무한 생성을 할 수는 있어요. 그걸 지금 해주고 있는 자동으로 해주고 있죠. 저 노트북들이 예, 그런 것도 해줍니다. 같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받아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직접적으로 영업을 뛰거나 이렇게는 안 하죠. 왜냐면 그런 것까지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은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메일을 보낼 때 제안서를 뭐 엄청 거창하게도 안 만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거창해봐야 안 읽기 때문에 짧지만 강력하게 할 수 있게끔 그거 역시 제가 챗GPT로 자동화로 만들어 놨어요. 제안서를 만들어 주는 거. 자, 이겁니다. 이거가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보면 제가 적어 놨죠. 이 체험단 자동 생성 GPT라고. 그러니까 버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그냥 누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챗GPT가 역으로 질문을 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고 기아의 업체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나오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체명이 부자공식으로 해볼까요? 부자공식 이렇게 입력을 해요. 그러면 알았다. 부자공식 설정하겠다. 그러면 업종이 어떤 업종에게 제안서를 보내고 싶냐. 그러면 또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빵집? 빵집요. 빵집. 그리고 또 얘기를 하죠. 본인이 생각할 때 이 블로그 체험단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이것도 생각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나오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높은 품질. 네, 높은 품질. 그리고 이런 것도 괜찮아요. 고객 만족도 98%.
이런 거 있죠. 네. 그리고 재계약률 95%. 이거는 거짓말 하기보다는 실제로 하는 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넣게 되면 이제 알았다고 또 나올 거야.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구체적인 성과나 데이터가 있나요? 이래 나오는데 여기에 매출 상승, 그리고 조회수 폭발적 증가. 이건 본인이 적는 거니까. 예. 저는 이거 사실이기 때문에 적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적을까가 나오는데 이게 DM을 보내는 방식이 이메일도 있지만 문자로 하고 싶으신 분도 있고 카카오톡으로 하고 싶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알리거나 이런 걸 사용하면. 그리고 제안서를 만들기 위해서 PPT 이 명령어를 만들고 싶은 사람도 있죠. 그래서 총 4가지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1번이 이메일 형식, 2번이 카카오, 3번이 문자 형식. 그러면 1번 이메일로 일단 해볼까요? 1번만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취합한 걸 자동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이제 준비가 되었다. 이메일 형식으로 불러주신 제안서를 완성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부자 공식 블로그 체험된 제안서 빵집 대상 제목, 이메일 제목이에요. 고객 방문과 매출을 동시에 높이는 블로그 체험된 제안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자 공식입니다. 쭉 나오죠. 고객 만족도 98%, 재계약률 98%의 수치를. 그러니까 이게 왜 보여드리냐면 이거를 보통 이렇게 제안서를 만들려고 하면 본인이 적고 싶은 거 다 적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엄청 피로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으로 빠르게 전달해가지고 그 사람이 빠르게 캐치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한다고요. 근데 이거는 AI가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정되어 있는 대로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더 이상 이 변형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해서 그대로 보내도 되지만 나에게 맞게끔 좀 더 이렇게 만들게 되면 가이드가 되겠죠. 그럼 이 체험단 사이트에 가입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네. 어, 작가님한테 연락하면 되나요? 연락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무한정 모든 사람에게 다 오픈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파이가 커지면 당연히 좋지만 저도 감당할 수 있는 어느 정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주업이 일단 강의다 보니까 이것도 강의로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무료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 그때 들어와 가지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보고 그분들이 하겠다라고 하면 그 분들만 구성을 해 가지고 같이 함께 해볼 생각이에요. 더 이상 뭐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 가지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겁니다. 마을 하나를 짓는다 생각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카페에서 서로 소통하고 자료 같은 거 서로 공유를 하고 DB 같은 경우도 카페에서 제가 계속 공유를 할 거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제가 다 구축은 다 해놓은 상태예요. 몇 명 정도가 같이 하면 충분히 이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근데 이 캠페인은 많이 늘어나면 할수록 좋은 거 맞죠. 블로그들 입장에서는 계속 들어와야 될 이런 뭔가 명분이 생기는 거니까. 근데 뭐 오버가 되거나 뭐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것도 뭐 유동적인 거니까 그렇다고 뭐 몇천 명을 받겠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저도 힘들고 서로가 또 피곤하고 그러니까 경쟁자라고 생각을 절대 안 해요. 그분들이 잘 됐다고 해서 내가 뭐 질투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보다 돈을 많이 벌어 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생겨야죠. 그리고 저보다 적게 보시는 분들도 그분들이 그만큼밖에 못 버는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받아가도 손해볼 게 하나도 없으니까 같이 하면 좋겠죠. 언제 시간이 나실지 모르잖아요. 그분도 좀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한 건밖에 없지만 한 건으로 오피스텔 월세 받듯이 하고 있지만 나도 집중을 좀 해볼까 해서 뭐 이메일도 많이 보내고 뭐 이래가 또 자꾸 이렇게 데리고 오게 되면 뭐 4명 5명 되고 하다 보면 생각이 또 바뀌는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이걸 본업으로 해볼까? 근데 다른 부업은 저는 본업으로 절대 하지 마라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말리는 스타일인데 특히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본업으로 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거 본업으로 해도 충분히 수익이 나는. 마케팅이고 이거 안정적인 거지 않습니까? 잠깐 반짝 내가 돈 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일이고 누적이 되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 지금은 한 건이지만 5건, 10건, 20건, 40건, 50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50건만 가지고 있으면 이 사이클은 1년 내내 돌아가죠. 매월 월급처럼. 왜냐하면 캠페인이 한 달 안에 끝나는 캠페인도 있을 거고 한 달에 2번 하는 캠페인도 있을 거고 2달에 끝나는 업체도 있을 거예요. 모집을 적게 해달라는 업체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사이클이 매달 정말 비슷하게 월급처럼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정말 좋은 거 제가 최고의 장점이라 생각하는 거 본업이라 할지라도 내가 시간 투자 많이 안 해도 돼.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뭔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못했던 거
그런 것도 확장시켜 나가면서 다양하게 해보면 됩니다. 체험단이라고 해서 체험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토대로 하면 내가 마케팅에 눈을 뜨기 시작해요.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또 할 수 있냐? 나도 블로그를 운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하면 글을 적을 줄 아니까 다른 사람의 블로그를 내가 대행으로 받아서 블로그 글을 적어주면서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것도 병행해 가면서 하다 보면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이렇게 부업 부자 파이프라인을 많이 가지고 버신 공식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제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저는 11년간 그래도 이 분야에서 계속 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성과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잘했던 거는 소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잘 되기 위해서라기보다 같이 잘 되자는 마음이 가장 크기 때문에 항상 저는 다 퍼줬어요. 그래서 제가 닉네임이 잘 맞다라고 사람들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정말 다 퍼주시네요. 다 퍼주시네요 하는데 저는 그런 마인드로 사는 것 같습니다. 남이 잘 돼도 배 아픈 게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게 저는 더 기뻐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더라도 남들은 저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업들이 생각지도 않게 자꾸 생긴 거죠, 저는. 왜냐하면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잘 된 경우가 생기고 저 사람도 잘 된 경우가 생기고 하면 또 그걸 가지고 또 잘 된 거니까 다른 사람도 잘 될 수 있는 거니까 또 강의를 또 만들 수 있고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어도 자꾸 생기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단순히 한탕 해먹고 나가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길게 보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지. 이런 마인드가 저를 그래도 이 자리까지 계속 있게끔 해주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